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어제 상당히 좀 급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할수록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공부 내용을 숙지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교육교재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좀 내동매매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자, 이러한 뜻으로 또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에 있어서는 뭐 급하면 급한 대로 막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 좀 따라오시기 어려우시다면요, 녹화 방송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교육교재 꼭 다운받으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 시간 역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부분도 캔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 계속해서 숙지시켜 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평선 부분입니다. 이평선이란 무엇인지, 캔들은 영혼이다, 이평선은 주식의 에너지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가지죠.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주식 분석의 3대 기초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모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쉽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꼭 기초부터 다시 탄탄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평선이란 무엇인가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각 거래일별의 종가의 산술 평균, 이 부분 계산하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지금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다시 보시고 싶다면 어제 그리고 지난주 녹화 방송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자별 종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5일 동안의 평균치, 종가의 평균치가 뭐다? 5거래일의 이평선. 20거래일은요, 쭉 해서 20거래일까지 종가 플러스 나누기 20 이렇게 해주면 그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 부분이 20거래일의 평균 선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가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드리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가 부분이 그날 하루 종일 매매 공방을 통해서 마지막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뭐 일일이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합의를 본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중의 평균 가격은 아니다 할지라도 5거래일 동안 또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이평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어제 뭐뭐 배웠죠? 5일선과 21선, 그리고 60일선은 미처 다 마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자료는 어디까지요? 5일선, 21선에 대한 복습입니다. 그래서 5일선은 뭐다?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 생명선, 단기 추세선, 단기 심리선, 이 부분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해해 두세요. 외우시지 마시고. 그리고 5거래일, 일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에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단기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좋아하시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전략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5일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수립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뭐 초보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겸허한 마음으로 너무 섣부르게 단기 매매 하시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20일 이평선부터 중장기 이평선까지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뭐라고요? 세력선, 중기생명선, 중기 추세선. 어떻게 된다? 추세가 형성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5거래일 동안에 단기 매매 전략이 수립이 된다면, 그래서 그날 사고팔고가 아니라 매수 시점이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20거래일 동안의 추세를 놓고 보면서 향후 차익 실현을 어디서 할 건지, 혹은 내가 잘못 매매를 했다, 잘못 편입했다 했을 때에는 언제 이 종목을 손절매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잡는 것이
21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0거래일, 1개월이죠, 약.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중기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이평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5일선과 21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금 막 흥분되고 있어요. 왜? 어제 너무 흥분해서 목이 조금 가 있어요. 목이 좀 갔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복습 시간에 또 흥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좀 흥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 차트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화면 놓고 보실 텐데요. 주봉이에요. 어제 이제 뭐 일봉만 보여드리니까 이거 중기적으로는 안 되느냐? 아니죠. 되죠. 주봉입니다. 5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5거래일보다는 조금 더 뚜렷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조금 더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추세가 주봉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은 일봉 대비해서는 중기 추세이긴 합니다만 주봉상의 중장기 놓고 보실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5주선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에 밀착돼서 움직인다. 이 부분 놓고 보시고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집니다. 대신에 21선이나 장기 이평선 대비해서 이 반락이 빨라요. 반락이. 가볍게 반락이 나오죠. 뭐 주가의 반락뿐만 아니라 지금 놓고 보는 건 주가가 아니에요. 주가가 아니고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의 기울기인데 급격하게 기울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숙지를 해 두십시오. 5거래일선, 5주선, 5일선은 급격하게 이평선이 기울기가 움직인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뭐 화면 놓고 보시는 것처럼 한번 하락 추세가 역시 나오면은 단기 추세는 하락,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 추세는 상승. 그래서 이러한 매매 포착 부분 단기 매매라고 해서 뭐 당일날 사고 파는 기준이 아니에요. 요 추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자, 역시 5일 이동평균선인데 앞서 보신 거는 5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사실상 조금 매매가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하시기 어렵다는 것이 추세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 달고 장중에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이걸 어느 기준에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종가 기준에 종가 베팅 하겠다? 뭐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준이 없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언정 돼지는 죽음이다.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내 기준만 있다면요 손실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준도 없이 움직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준이 하다못해 뭐 종가 베팅을 하겠다. 5일선이 종가 위로 올라오는 종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오면 그때 뭐 베팅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라도 있어야 대응이 되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행보라인에서는 장중에 바로바로 또 손절 매도 사인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편입 이후에 뭐 몇 퍼센트 구간이라든가 이 기준을 좀 잡아두시고요. 어찌됐건 5일선의 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뭐 5거래일 동안에 또 매매가 잘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이러한 대형주에서도 큰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자, 21선입니다. 오늘 뭐 61선, 121선 다 끝내고 또 다른 전략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놓고 볼게요. 21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라고 그랬죠? 추세인데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일정 구간은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일정 구간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5일선을 안 넣어드렸지만은 일단 이 추세 밑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는 관심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울기. 21선의 기울기. 윗방향으로 상승으로 올라왔다. 5일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21선 같은 경우는 5일선보다는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상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은 없습니다만 5일선이 이 구간에서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5일선이. 그럼 5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지는 구간이 그렇다면 그때는 매매하실 수 있다. 단 5일선 가지고 단기 매매를 막 하시라는 게 아니라 21선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5일선으로 매수 포착이 됐다면 21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유. 아시겠죠? 특별한 매도 사인이 없는 한 보유.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꺾이는 거. 기울기 꺾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예? 어제 배웠잖아요. 어제 기울기 꺾이는 거 어떻게 꺾여? 가다가 주가가 횡보를 해버려요. 그럼 당연히 눕겠죠. 얼마? 20거래일을 따지면 돼요. 오늘 기준에 직전 거래 19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면은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기울기가. 그리고 누워버리면은 얘도 누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와중에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아시겠죠? 왜? 다시 기울기가 확인될 때까지는. 그래서 다행히 삼성전기는 수급이 또 뒷받침돼서 올라갔긴 했지만은요. 이렇게 만약에 꺾여 내려간다면 주가가 꺾여 내려간다면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꺾여집니다. 주가가 만약 횡보를 했다. 횡보해도 관심권에서는 좀 배제를 시키는 거죠. 왜? 치고 올린다 할지라도 21선 지금 기준이잖아요. 21선 기준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급격하게 21선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5일선은 급격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못 쫓아가고 발만 동동동동 굴릴 수는 있겠지만 21선은 여유롭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서 급격히 올라갔다가 이탈돼서 다시 5일선 탈환할 때 21선의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어렵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1선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5일선과 21선을 합작해서 같이 묶어놓고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 부분도 같이 또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복습 시간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웹젠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요. 2014년 8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예요. 그 이후의 흐름도 뭐 형성돼 있겠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일선에서 올라타주고 5일선만 갖고 매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중간중간에 5일선 이탈되고 그러면 이걸 정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올라타고 나서 20거래일 선하고의 이격, 주가와 이평선의 간격을 이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격이 벌어졌어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고마운 거죠, 사실은. 주가도 상승 탄력이 나오고 이 구간까지는 일단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다만 주가가 올라서야 되는데 5거래일선이 이렇게 올라서다가 누워버리잖아요. 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이평선이 완만해지겠죠. 왜?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니까. 그렇게 해서 완만해질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향돼 버려요. 하향되면은 이거 결과물 놓고 보면서 이거 왜 정리해가 아니라 이럴 때는 정리 기준을 잡아주는 기준을 혹은 이런 데서 매수했다면 중기 추세 완전히 그러면 이거 꺾이기 전까지는 난 보유하겠어. 이런 기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다? 기울기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기울기 부분에서 상향이냐 하향이냐 그리고 이평선이 누워버리면 중기 추세가 누워버리면 그 다음 추세를 꼭 확인하자. 무조건 이 추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웹젠의 경우는 단기간에 가파른 부분 있죠? 그 부분만 하더라도 100%가 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복습 부분은 일단은 이평선 부분은 이만큼 해서 마무리를 줘드릴게요. 오늘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무료니까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자료 속에도 영혼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불TV 전문가들의. 새벽 2, 3시까지 공부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료 만들고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다운받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요. 지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부분 더 쉽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만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60일선 강의를 막 진행해 드리다가 시간에 쫓겨서 저희가 오늘로 또 밀어놨는데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잠깐 템포 끊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쫓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5일선과 20일선 어떤 것이다라고 배우셨죠? 60일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0일선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복습 그리고 못해왔던 전략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뒷부분에 심화교육 또 특히 윤정도의 핵심 비법 노출해 드릴 때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통해서 61선 관련해서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OCI 일봉 차트예요. 요즘에 계속 이제 제가 종목을 노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예전 데이터입니다. 2014년 3월 20일부터 15년 2월 6일까지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어제. 60일선에서는 60일선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나마 5일선과 20거래일선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5일선은 급격하고 그리고 20거래일은 그나마 조금 완만하긴 하지만 역시 단기 추세, 중단기 추세로 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60일선의 경우는 3달입니다. 20거래일 대비해서 3달의 이동평균선, 3배의 이동평균선을 밀집시켜 놓은 게 60거래일 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체크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급이라고 표현 안 했죠,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선이다. 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3개월 동안에 수급이 뒷받침될 수 있다. 왜? 분기 아닙니까? 3개월. 예? 그래서 분기 실적을 가늠할 수 있고 이 종목에 대한 3개월 동안의 향후 시장 전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3개월 동안 못 움직이고 못 갈 것 같으면 그렇다면은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겁니다. 수급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꺾여져 내려가겠죠. 그러면 단기 입형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는 뭐 주가가 그냥 계속 곤두박질만 칩니까? 내려가면서도 올라와서 저항에 부딪히고 또 내려가면서도 올라와서 저항에 부딪히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 입형에서는 저항을 몇 번 자주 부딪혀요. 만약에 하향 추세라면. 그리고 상향 추세라면 지지를 자주 확인하겠죠. 그런데 60일선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3개월 아닙니까? 또 120일선은 6개월이고요. 그럴 때에는 자주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 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그 추세가 최소 3개월 이상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OCI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런 구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 어떻게 됩니까? 5거래일선만 놓고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러한 이평선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안 보셔도 뻔히 알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5일 동안 평균이라고. 그러면 이평선 자체가 벌써 여긴 급격히 5일선 타고 내려올 겁니다. 20일선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20거래일선도 여기가 20일선이죠? 21선인데 21선은 이렇게 주가에 딱 붙지 않는다 할지라도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가 평균이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 이평선 21선은 여기에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앞선 부분에 잘 놓고 보셔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그냥 이평선 밑에 있으면 그냥 매도해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뉘어져 있지만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60거래일에 이평선이 뉘어져 있고 살짝 하향인데 이게 돌려지려면 이게 반등이 나와서 여기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려면 급격한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급격한 반등. 잘 생각하세요. 추세 부분에 있어서 추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추세가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한 단계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단기 추세죠. 그럼 3에서 5거래일 3에서 5% 위로 올라서면은 추세가 바뀐다고 했습니다만 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뭐 거래일 수로 한 3거래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이평선 자체는 단기 이평선은 이렇게 해서 쫓아 올라와서 5일선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장기선이 하향되는 추세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돌려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반등이 여기서 나와줘야 그나마 뉘어지고 돌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1선보다 61선 굉장히 강조드리면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추세가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주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격이 발생된다. 무슨 얘기냐면 급격한 하락. 갈 자리에 저항을 뚫고 올라갈 자리에 뚫지를 못한다면은 급격한 하락으로 손실폭이 월등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이 계속해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부분 좀 길게 설명드린 부분 꼭 숙지하시면서 다음 차트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상승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에요. CJ 대한통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60일선이 뉘어져 있어요. 뉘어져 있는데 이게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뉘어져 있다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급격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되기 전에 이 조정폭이 반영되기 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위에서 조정이죠. 이평선, 62평선의 위에서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돼서 조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급격한 반등 이후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평선 어떻게 뉘어버리죠. 그거 꼭 이해를 하시려면요. 캔들이랑 똑같습니다. 이평선 부분도 왜 이 이평선이 62평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형성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62평선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단가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한 달 구간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그 다음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 부분이 상당히 고맙죠. 상당히. 얘가 꺾여져 내려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 조정이 나와서는 안 돼요. 두 번 조정 나와야 그나마 기울기가 좀 기우는 겁니다. 이 밑에서 조정이 이어져야 그나마 기울기가 기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60일선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전략은 3개월 이상 중기 추세에 대한 전략을 잡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추세선만 놓고 이평선만 놓고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 힘이라고 그랬죠. 그 수급이라고 그랬죠. 그 수급 부분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 수급을 믿어줄 수 있는 부분은 펀더멘털상 분석을 안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진중하게 3개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펀더멘털 향후 전망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뉘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럴 때 이제 좀 정리 가득 잡으시고 왜 뉘어지는지, 왜 이평선의 평균 일수 60거래일이 이평선 밑에서 이제 또 형성되는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꾸 반복해서 학습하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60일선에서 마지막 차트 놓고 보여드립니다. 웹젠이에요. 웹젠 좀 자주 보여드리게 되는데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그래서 중장기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따뜻하죠?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이탈됐을 때 어떻게 된다? 되돌릴 때 들어간다. 이건 매매 좋으신 분들. 어느 매매? 60일선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더 매매가 좋으신 분들. 한 달 동안에 한 달에 몇 번씩은 주식시장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야, 나는 매일매일 참여해. 그럼 60일선 필요 없어? 아니죠. 기본 바탕을 이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60일선 기준으로 기본 바탕을. 그래서 중기 추세 3개월 동안은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편입해서 가지고 가면서 수익이 나면 5일선으로 편입해서 20일선으로 단기 추세 보고 거기서 좀 매매하시면서도 힘든 구간이 나왔다. 그럼 60일선이 이탈되는지를 보고 중장기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단기로 그날 사서 5일선만 보고 또 윤정두가 11선 좋아한다고 그래서 11선만 가지고 11선 지지 안 되면 손절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루에 몇 %씩 수익이 난다면은 그렇다면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우량하다는 삼성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인수했겠죠. 복리식으로 수익이 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 또 6개월 이상의 전략을 세우실 때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상향 추세다, 하향 추세다, 지지가 됐다, 안 됐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포착을 잡으시면은 충분하게 계좌 수익률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일선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료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으시고요. 실시간 첨삭지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61선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121선 들어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1선도 좋아라 하지만은 121선 가장 좋아라 합니다. 왜? 나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추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121선에서 여러분들의 중기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반기 기준의 계좌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물론 앞서 배운 것처럼 5일선, 21선을 가지고도 단기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력 포트가 아니라 시장에서 단기적인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종목을 편입하는 전략. 아시겠죠? 그래서 121선 전략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주무시거나 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 이평선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인 만큼요. 화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립니다. 121선, 경기선 추세 변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기선은 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예? 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외인, 기간, 수급. 그죠? 근데 121선은 뭐 6개월이니까 반기예요, 반기. 뭐 분기나 반기나 사실은 거의 엇비슷하고 뭐 이 수급 부분도 거의 뭐 엇비슷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뭐냐? 추세 변곡선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추세 변곡선. 다시 얘기해서 장기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장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변곡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의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그 이평선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내 포트폴리오 수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은요, 아까 분기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경기 동향까지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의 또 업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기 전망까지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대세 하락이거나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혹은 대세 상승일 경우에 이에 연동되는 흐름까지도 121선은 나타난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121선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까지 뭐 똑같고 밑에도 똑같죠? 뭐 장기 추세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평선 상승 시에 경기 전망 논리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 전체 시장이 안 좋다면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이평선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할지라도 강하게 121선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다 힘들어지니까요. 대신에 횡보 라인만 되더라도 시장 자체가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업황이 좋은 종목은 121선 자체가 상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닥으로 너무 급격히 밀려 떨어진 그러한 업종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순환성으로 개선된다면은 역시 바뀔 수가 있는데 한 번 120 거래일 동안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올라왔다고 해서 이 추세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것이 바닥에서 잘 밀집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완벽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포착해서 편입할 수 있을 만큼 추세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질적으로 차트 놓고 보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일봉 차트입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인데요. 32개월 동안에 173%. 뭐 작게 생각하시면 작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중장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거 뭐 이렇게 꺾이느냐, 몇 번 움직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2년부터요. 2012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이죠. 몇 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5일선부터 전부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보실 수 있어요. 뭐 5일선, 21선, 61선 그런 이평들은 벌써 각도가 기울기가 상당히 나왔었겠죠. 상당히. 그죠? 상당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어떤 기준이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울기에 관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기울기가 물론 꼭 이렇게 다 전체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똑같습니다. 한 번 기울기가 이렇게 상향이 된 이후에는 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런 구간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업황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CJ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찌됐건 지주사격이죠.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흐름도 연출이 되죠. 중간에 기울기가 좀 꺾인다 할지라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라든가 화학주, 정유주의 예전 시장 대세 흐름을 쫓아갈 때의 흐름 그럴 때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계속 상승으로 나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죠? 언제? 그러면 이 기울기가 돌려질 때에 여기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 부분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편입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래서 단기 5일선과 혹은 20거래일선을 놓고 매수 포착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60거래일선을 놓고 보면서 중장기 놓고 보시고 121선 전체의 추세에서 내가 대응을 못했을 경우에 중장기 포트폴리오 종목을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비중은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준 121선에서는 내 포트폴리오 자체를 한 번 주도주로 부각되면은 윤정두가 최소 9개월에서 2년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비중만 조금씩 조절할 때 어떤 기준을 잡느냐? 121선 기준을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하락이 되죠. 급격히 하락이 되면서 이 하락 속도만큼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반등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어떻게 된다? 121선 기준에서도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될 때 주가 부분이 급락이 연출된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그 급반등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해요. 급락 나온 이후에 급반등 나오면 이평선 올라갔냐? 아니에요. 이평선 위에서 흐름이 나와야 돼요. 5일이든 20일이든 60일이든 120일이든 아시겠죠? 그 밑에서의 V자형 반등 일부 3분의 1 정도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기울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다시 확인하기 이전에 여기서 단기 추세가 꺾일 때에는 그렇다면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라인에서 기울기가 돌려지는 흐름이 표출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의 관심을 갖고요. 단기 이평선에서 매매 포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구간을 놓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부분은 어찌 보면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맨 끝부분에 놓고 보시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맨 끝부분에 놓고 보시면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고 기울기는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키포인트입니다. 121선, 61선 전부 마찬가지인데 특히 121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기울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락을 한번 했다. 그럼 당연히 잘라내야죠. 120선 밑으로 내려가면 잘라내야 되는데 V자형 반등 나올 때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등이 이평선 밑에서 국한된 반등이냐 아니면 이평선을 다시 넘겨주느냐. 만약에 이평선 밑에서 국한됐다? 그렇다면은 거의 100% 이건 안 됩니다. 기울기가 완전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평선 위쪽으로 왔다. 그 부분도 급반등이 V자형으로 나와줘야만 이평선을 횡보 내지는 상향으로 다시 끌고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이해를 해두세요. 화면 다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J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이 나왔죠. 급락 나온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앞선 구간처럼 여기서 이평선을 못 돌리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뒷부분에 또 다른 예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V자형 가까운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이평선의 기울기는 꺾여버립니다. 이 위에서도 뭐 횡보를 했다. 그렇게 되면 뉘어버리죠. 그래서 요 기준점, 기울기에 대한 기준점
이해를 하십시오. 벌써 5일선, 20일선, 특히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기울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 그 기울기 부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다시 120일선 또 놓고 보면서 또 마저 설명드립니다. 하락 추세 부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 급격하게 깨지면서 반등을 못 주죠. 그러면 아무리 잘난 121선도 장기 이평선이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은 꺾여버립니다. 기울기가. 한번 기울기 꺾이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내리.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뭘 속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뭘 설명드렸습니까?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 이 위에서 조정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울기가 돌려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올려지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고급화 전략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단기 이평선 5일선 어떻게 돼? 타고 올라가죠. 20일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올라오겠죠. 60일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매수 사인인지 알고 막 들어가요. 네? 그리고 윤정두가 알려준 게 있어.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뭐 3에서 5% 주무시다가 들은 거야, 이거를. 네? 주무시다가 듣다 보니까 야, 이거 뭐 3이 아니라 이건 121선에서 어마어마한 일수를 위에서 움직이는데 야, 이거 추세 반전은요. 꺾어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빠진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빠졌네. 어마어마하게.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얼마야? 한 5만 원 되겠네. 5만 원에서부터 2만 8천 원까지 그냥 8개월 동안에 그냥 막 가슴만 졸이고 있는 겁니다. 가슴만. 이게 기도해봐. 이게 돌려지나? 안 돌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놓고 볼 때 내일 당장 이평선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HTS에서 그 그림 다 그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무슨 뭐 모는 종이에 네모칸 하나씩 그려가지고 막대 그래프 그려가지고 분석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HTS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그걸 보여줄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캔들 이해해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한가 잡아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저 배운 대로 해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평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 그 이평선의 기울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뒷부분에 갔을 때 윤정두가 이평선이 이렇게 됐을 때요.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요. 여기가 매수 급소입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 못하시면 그 종목 또 주세요. 제가 뭐 종목을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겹고 어렵고 지루하고 힘드시더라도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다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목, 다른 종목 또 보겠습니다. 아모레 G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여러분들 막 흥분하세요. 흥분. 예? 왜? 봐봐요. 이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이 누웠죠. 121선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평선을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워낙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상시 대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평선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올라간 이후에 횡보를 하더라도 여기서 횡보를 한다는 거죠. 이평선 위에서.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발 좀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60일이든 120일이든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을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에 중간에 이렇게 조금 횡보 라인에서 좀 밀리면은 뭐 5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힘드시다. 그럼 이평선 기준에서 어떻게 한다? 앞부분에 사실상 여기서 못 잡았다. 이게 뭐 어느 세월에 이평선 돌릴지 몰라서 못 잡았다. 그러면 단기 이평선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 왜? 장기적으로는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격이 발생돼 있으니까. 두 번째, 여기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뭐 이거 기울기 이 정도면은 언제든 급락이 나오면 꺾일 수 있으니까 난 불안하다. 그러면 이 정도 라인에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급격히 평상시 대비해서는 급격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 펀더멘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중국 관련 수혜, 거기에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내가 펀더멘탈 기준에서 이 종목을 만약에 비중을 편입을 하겠다.
하신다면은 그냥 단기 종목, 단기 이평선을 놓고 보면서 편입을 하신다면은 자꾸 단기 매매하시죠. 사실상 단기 이평선만 또 20일 이평선만 놓고 보시면은 뭐 21선도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만 중간에 물량 뺏기고 발만 동동동동 구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화면 같이 다시 한번 놓고 볼게요. 저 바닥에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혹은 이러한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편입을 해놓고 있다면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기서. 예?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다 5일선, 20일선, 60일선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기준에서 비중은 일부 축소할 수 있고, 차익 실현에서 축소죠. 그 다음 확대할 수 있고. 이만큼의 넓은 이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야, 얘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아이고, 해외여행 갔다 와도 또 올라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비중 조절 혹은 재편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차익 실현 전량이 아니에요.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앞전에서도 꺾였고 이평선이 약간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여기서 조정이 계속 이렇게 간다. 꺾이겠죠. 여기서 조정이 밑으로 내려온다. 더 꺾이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줬단 말이에요. 돌려줬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와, 많이 올라서 못 사? 왜 못 사요? 많이 올라서 못 사요? 많이 올라서 못 샀다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삼성전자 단 한 주도 못 사야죠. 삼성전자 어떻게 사실 거예요? 비싸서.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못 간다면 국내 증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방어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격만으로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이평선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놓고 보시면서 캔들과 이평선과 모든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0일 이평선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종목 정도 더 보여드릴 텐데 급하게 빨리빨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요. 자, 상승률 많이 나온 종목 하나 또 보죠.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어떻게 돼 있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 이탈했어 어떻게 뭘 어떻게 해?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단기 이평까지 포함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은 이 이평선이 누워져 있을 때 급등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못 쫓아간다고 윤정도 말씀드렸죠. 쫓아가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쫓아가? 다만 그 이후에 다시 부딪혀줄 때 이럴 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다시 깨져 내려와서 이평선이 기울어져서 그럼 다시 관망. 여기서 다시 급격히 돌려질 때 어떻게 된다? 조정폭이 나오면 5일선이나 20일선 기준에서 이런 데서 붙잡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장기 추세에서의 포트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무리하게 이평선이 기울어져 있을 때 보유 전략이 유리합니다라고 표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죠? 다만 재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런 말 들어오셨잖아요.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10년, 20년을 매매한다. 1년에 한두 번만 삼성전자 매매한다.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 수익이 은행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준만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오늘 여태까지 배운 이평선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한번 보시죠. 121선 이평부터 보고요. 그 다음 이 종목의 전체 이평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엔소프트입니다. 2013년부터 14년 1월까지요.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하락 추세다? 그럼 관심권 받기라는 거예요. 왜 봐, 이런 거를.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평선을 치고 올라갔는데 이걸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쳤다고 다시 꺾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어떻게 돼요? 이평선 위에서 조정이야. 이평선 위에서. 그럼 나중에 자료 받아갖고 보시게 되면요. 이 이평선이 횡보입니다. 횡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평선 하락 추세가 멈추고 이평선 위에서 움직였다. 단기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끌어져 올라왔다는 거예요. 5일선, 21선, 60일선까지. 왜? 60일선 이만큼이면 돌려지겠죠. 그럼 여기서 밀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평선이. 예? 그런 이후의 흐름에서는 상승 추세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정리를 만약에 단기 추세에서 차익 실현했다. 여기서 재편입 구간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포트폴리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단기 매매하자고 그랬어요? 아니죠.
내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할 때 이 종목이 향후에 긍정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캔들을 가지고 바닥을 잡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추세를 논할 수가 있는데 이 추세 부분이 언제 어떻게 돌려지느냐. 5일선, 20일선 갖고는 단기 매매뿐이 안 됩니다. 최소 60일선, 특히 120일선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부딪혀주는 구간에서 변곡을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부딪혀서 깨져 내려간다면 이평선이 기울 거고요. 부딪혀서 올라간다면 이평선이 상향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짤막하게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정신 없으시죠? 저도 정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엔소프트 일봉 차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그대로예요. 예? 그대로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 내려왔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단기 이평선 추세들. 놓고 보세요. 단기 이평선 자체에서 할 수는 없어요. 매매를. 예? 밑에서 있는데 왜 여기서 자꾸 수익을 내시려고 하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매매를 포착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를 완벽하게 하려면 5일, 20일선만 보시고 내 포트폴리오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평이 돌려지는 부분을 확인하신 이후에 밀집되죠. 그죠? 밀집될 때, 이렇게 밀집될 때 이 밀집에 대한 전략도 나중에 수립을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이 추세가 돌려지는 흐름, 그럼 여기서 단기 매수 구간을 포착을 하시고 대신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 매수 구간을 포착하신 이후에 추세를 놓고 보면서 어떻게 된다? 내 포트폴리오로 기준을 설정해서 비중 확대 혹은 비중 축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구간에서 이제 벌어져서 그 추세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배열 구간으로 형성이 되면서 상승 탄력은 더욱더 확대가 돼가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내가 운 좋게 뒷걸음치다가 소가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는 식으로 그런 종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석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채울 때 지금 같은 분석을 해나가신다면 완벽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평에 대해서만 배운 거예요. 이평선의 의미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만 배운 겁니다. 향후 부분은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전략으로 완벽하게 이 이평선이 어떻게 돌려질 때 우리가 완벽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 또 수업을 할 거니까요. 기초부터 명확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자, 준비했습니다. 불TV 전문가들 밤새워서 자료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교육 자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첨삭 지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저도 지금 목이 조금 잠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막 그냥 강연회장이었으면 악을 썼을 거예요. 악을 썼을 텐데, 왜냐면 저도 답답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빠르게 진행하니까 답답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하셔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윤정도 뭔가 비법을 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내가 아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전에서는 그걸 못 쓰시잖아요. 아는 내용 같기만 한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평선에 대해서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맛만. 네? 5일, 20일, 60일, 120일선. 이것이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고 그 기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맛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 할 건 뭐죠? 이 이평선을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이격도, 또 배열. 배열이 뭐가 있어요? 정배열, 역배열. 거기에 크로스. 크로스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러한 부분. 거기에 크로스 부분에서도 속임수. 굉장히 많죠. 이러한 부분의 전략. 그것도 다 아신다고요? 그럼 윤정두만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조금씩 녹여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내용,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있죠?
소중한 것은 또 귀한 것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에디슨의 말처럼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러한 격언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한 술에 너무 배부르시려 하시지 마시고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쉬운 강의 내용 준비할 테니까요. 내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